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 15분이고 결전의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따가 21시 30분에 있을 예정이고,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구간에서 올려친 다음에 어느 정도 단기 이제 세력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가격이 조금 이제 하방 추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느 정도 상승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점을 올려놨던 요 정도 각도에서의 저점을 찍고 들어올리는 움직임,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남았죠. 요 구간까지는 지금도 물론 좀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 더 빠질 수 있다. 아마도 이제 마지막 휩소가 나오는 구간, 요 구간에서 2690만원 정도를 터치를 하면서 마지막 휩소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또 반등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하방으로 내려갈 여유가 조금 남았다라는 것이죠. 자, 상승을 할 경우에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그 정도 가격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림이 결과적으로 여기 저점들을 또 리테스트하는 굉장히 여기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몇 번을 딛고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딛고 다시 안 갔던 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좀 형성한 이후에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을 위협하고 있다면, 물론 아직 가진 않았지만 절체절명의 라인 2700만원 라인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전저점 이제 리테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프가 상당히 껴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해외 차트로 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껴있던 1% 뭐 2%대로 껴있던 김치 프리미엄 마저도 0.2%대로 내려가면서 일단은 이 김프 자체가 빠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알트들도 기본적으로 김프가 어느 정도 껴있었는데 김프가 푹 빠지면서 지금 업비트 알트들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알트코인들도 이 현재 이제 CPI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공포 매물이 출현을 하면서 좀 주요 라인까지 지금 이탈을 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알트코인들도 지금 웨이브 같은 코인들도 좀 계속적으로 지켜줬었어야 하는 자리인데, 여기 저점 딛고 크게 반등 나왔던 자리, 여기 저점 계속적으로 이 지켜줬던 라인 5290원대가 깨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지켜줘야 될 라인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주요 지지 라인들을 좀 다 이탈을 시킨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많이 안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알트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에이다 같은 코인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 저점 1차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고, 여기도 중요한 라인인데 다 깨부셔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그 하락 초입권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구간에서도 에이다 같은 경우에 일봉 보시면은 이 중요한 구간, 여기서 이제 크게 올렸던 구간을 이탈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탈을 시켜버리고, 일단 반등은 바로 주고 쌍바닥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 이력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와 같은 움직임이라고 한다면은 직전에 딛고 크게 올린 자리를 한번 이탈시키고 공포감을 주고 어쨌든 반등은 이제 나온다는 그림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이 주요 라인을 이탈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줬던 폭만큼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돌림 이후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마지막 개미털기 플러스 이제 조금 담력 테스트 구간일 수도 있고, 만약에 CPI가 지금 8.1%를 예측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유수의 투자 기관에서도 8에서 많게는 8.2%를 딱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8.1%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8%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8%나 7.9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은 사실상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바로 반등이 터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공포를 배가시키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상승 반등 한번 주기 전에 일부러 공포감을 주는 것인지, 특히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크게 터졌단 말이죠. 여기도 주요 지지 구간 박살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렸고, 자, 그런 패턴이 이 구간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더 죽으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결과는 오늘 발표 나올 CPI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조금 이제 향방이 갈릴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알트들 모습이 안 좋은데, 그나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안 빠지는데 다른 잡알트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도 여기서 어제 21시 30분에 크게 뒤흔들었던 저점 찍고 나름 반등이 나왔었고, 여기서 고점 돌파까지 해줬지만은 일단 고점 돌파 나온 거는 좀 좋은 시그널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저점 갱신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어제 21시 30분에 찍은 저점을 또 이제 갱신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빠르게 여 구간을 돌파가 안 나와주게 되면은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 파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21시 30분에 좀 빅 이벤트가 있고 빠질 생각이라면 그때 아마도 크게 이제 흔들기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지표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이 나와도 지표가 8.1% 예상치대로 나와도 일종의 흔들기는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표가 8.1대로 나온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시장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8.1대로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저번 달보다 0.2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달, 이 실질적으로 7월 달에 CPI가 9.1%를 찍은 이후로 9.1, 8.5, 8.3, 8.1 결과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왔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팩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대로만 나와도 그럼 다음 달엔 7.9 정도 이제 예측을 하겠죠, 아마도. 그리고 예측치대로 조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거를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늦춰도 되지 않냐. 물론 11월에 금리 인상은 지금 75bp 올리는 거를 좀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쨌거나 예측치대로만 나와줘도 사실 시장은 좀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지금 빠지다가도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물론 올라갈 기미는 잘 안 보이지만, 이 구간에서 한번 내려 찍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표가 안 좋으면은 좀 하방으로 크게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하방으로 내리꽂는 이 파동 자체가 이 구간에서 좀 세게 내렸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내리는 구간이 폭 자체가 어쨌거나 여기보다는 작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내려찍기가 나올 때의 폭은 그래도 많이 터져야 이 정도, 이 정도 폭이나 요 정도 폭으로 한번 하방 내려찍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요 정도 찍어주고 결과적으로 저점을 살짝 높여주는 구간에서 좀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좀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번에 CPI 발표가 너무 안 좋게만 안 나와도 조금 반등할 만하다. 왜냐면 미리 빼놨으니까. 차트가 여기서부터 미리 올려쳤다가 여기서 쌍고 찍고 미리 이 정도로 내려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는 좀 반등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관점상에도 이렇게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렸던 이런 파동이 있었고, 최근에도 여기서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이런 좀 파동들이 있었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발표 결과에 따라서 발표가 안 좋을 경우에는 다 부셔버릴 수도 있겠죠. 다 부셔버린 다음에 여기서 시간 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로 조금 더 하방으로 여기서 여기 뺀 만큼 한 번 더 주고, 그랬을 때 저점 이탈이 나와버립니다. 17.6K 저점 이탈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폭이에요. 그랬을 때 최악의 공포 구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글쎄요, 그런 그림은 좀 안 나오길 바라고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알트들이 너무 많이 빠진다는 게 좀 불안 요소이기는 하고,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들도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실제 이 구간에서의 이 엄청난 횡보 구간, 위아래로 흔들어대는 이 구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매물벽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매물벽을 쉽게 또 이거 하방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냐. 이 매물벽의 하방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래 끌면서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졌다고도 볼 수 있는 이 구간을 과연 쉽게 밑으로 밀어버릴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일단 9시 반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투자 기관들의 컨센서스 CPI 예측치를 보게 되면은 크레딧 스위스가 8% 낮게 예측을 했죠. 예측치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8. 바클레이 8, 그 외에 스코티시 뱅크, 노무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요런데 JP모간 이런 굵직굵직한 투자기관들은 다 8.1을 예상을 했고, 여기 한 군데 TD 시큐리티라는 데서만 8.2를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8.1이 많다라는 겁니다. 8.1이 압도적으로 많고 8이 조금 있고 8.2는 조금 이제 굉장히 좀 극소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8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설사 8.1이 나온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전달이나 전달에 비해서 어쨌거나 줄어들고 있다. 이게 청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2만 이렇게 숫자만 딸랑 써놓는 트위터를 했죠. 아무런 의미가 뭐 없어 보인다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게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딱 봤을 때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라는 의미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런 부가 설명이 없이 딸랑 숫자만 써놓은 트위터이긴 하지만은, 이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안 나오고 밑으로 하방으로 가면서 18,000을 깨고 17,000을 가고 이랬을 때 여러가지 조난과 어떤 비난을 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 합쳐서 이제 조난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지만은, 어쨌든 이런 일론 머스크가 물론 그때 가서 너 2만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발뺌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괴짜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이 2만이라는 트위터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뭔가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알고 있고, 뭔가 이제 선 정보가 있겠죠. 아무래도 전 세계 1위 부자고 테슬라의 수장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 M&A를 추진을 해오면서 쌓아온 그런 인맥들, 그런 여러가지 정보력 또한 탑급일 텐데, 그런 일론 머스크가 2만이라는 트위터를 올렸다. 자, 이것은 충분히 비트코인이 2만 정도까지는 반등을 쳐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2만이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죠, 여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자리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여기 꼬리 달았던 부분, 요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좀 더 부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죠. 또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회사 보링 컴퍼니를 통해서 향수를 출시를 했다 이러면서 트위터로 홍보를 했고, 실제로 많은 양이 판매가 되면서 14억 원 정도 이제 판매가 되었다라고 또 이제 자랑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향수를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테슬라의 주주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또 팬층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테슬라미라고도 하는, 테슬라를 이제 좋아하는 또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들을 하나하나 출시할 때마다 잘 판매가 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이제 매출을 또 발생을 시키고, 그 발생한 자금으로 또 우주선 개발도 하고 스타링크 사업도 하고 또 트위터 인수도 하고 이런 데에 자금을 이제 보태는 것일 텐데,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여기서도 도지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이런 옵션들이 다 추가가 될 텐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도지코인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는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좀 더 옆으로 기다 보면은 충분히 도지도 한번 좀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고, 일전에도 머스크는 이제 화염방사기를 판매한 적이 있었고, 데킬라도 팔았었고, 반바지, 쇼츠, 벽돌 모자 이런 것도 다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수단으로서 트위터가 집중적으로 또 이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트위터를 또 머스크가 인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트위터 자체가 강력한 SNS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한 강력한 또 마케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고,
특히나 머스크는 자신의 이름이 머스크 향과 같다. 그런 점을 언급하며 나는 향수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마케팅을 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나스닥 상황을 보면 나스닥도 추가적인 하락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는 줄줄 새는데 일단 나스닥은 바닥을 좀 잘 지켜주는 움직임이고, 이 구간에서 잘만 지켜주면 지금 시점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내린 구간에서 지지하다가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바닥 다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요 구간에서처럼 조금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런 기대감이 들게 하는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있다. 요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달러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달러가 지금 꺾이고 있다. 지금 보시는 거 달러 인덱스 차트고, 달러가 반등이 여기서 쭉 나왔죠. 여기서 이제 내려온 다음에 요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꺾일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달러가 빠지게 되면은 비트는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스닥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머스크의 이만 트위터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더 더해지는 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 어쨌거나 좀 길게 보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 그리고 횡보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 존재를 했었고, 2014년도와 18년도의 사이클, 쭉 올라가다가 한번 꺾였던 구간, 요 구간과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랠리가 나오고 쭉 이제 꺾였던 요런 구간,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있었던 이런 상승 구간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횡보 구간 이후에는 결국에는 재상승이 나왔다. 재상승,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도 이런 식으로 횡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후에 재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조금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면서 이 무지막지하게 찍어냈던 달러가 결국에 독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 화폐,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내한테 지금 있는 1,000만 원을 화폐로 들고 있을 것이냐,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 것이냐,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제 화폐는 3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은 부동의 자산으로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부동산이고, 그건 어떤 이제 한정된 희소성이 있고, 고정된 땅덩어리라는 고정된 자산, 그에 반해서 찍어내는 화폐의 비례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특성상 이제 부동산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이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냐, 그리고 화폐는 3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좀 진입 장벽이 있죠. 그래도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어떤 빌딩이라든지 굉장히 거금이 들어가야 하는 반면에, 그래도 비트코인은 내가 이제 있는 만큼, 돈이 있는 만큼 또 투자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쪼개서 팔 수도 있고, 휴대도 간편하고, 전송도 간편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쓰임새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가격이 떨어진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안으로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비록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은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진폭 자체가 낮아지는 구간 이후에는 위로 폭발하는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항상 나와줬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비트코인이 이런 수렴 구간 이후에 이런 이제 수렴 구간 이후에 위로 터지는 이런 식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위로 가는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의 어떤 위아래 움직임 정도는 좀 더 이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위로 가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저는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찍기가 나와도 그게 마지막 찍기가 될 것이고, 그 폭 자체는 여기서 여기 떨어졌던 게 한 절반 정도, 진짜 많이 꺾여야 이 절반 정도 꺾이고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는 그날 좀 확정 수익을 좀 챙겨가는 식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롱 드렸습니다. 롱 드렸어요. 여기서 드리고 요런 구간에서도 다 롱 의견 다 드렸습니다. 여기 쌍바닥이고 이 자리는 제가 오전부터 말씀드렸던 자리고 여기서 이제 찍고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흐르면 여기서는 롱을 볼만하다.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정확히 4시 37분에도 18960 오면은 반등 들어가자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8960 여기죠. 여기 찍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타점 잡아드렸고 그 전에 4시 14분에도 롱 포지션 잡아드렸죠. 4시 14분이 언제냐 요때죠. 요때 쭉 떨어지고 여기 쌍바닥 찍는 거 보고 여기 쌍바닥 딱 찍는 거 보고 여기서 잡아들여가지고 요런 식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바로 익절 때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죠. 이런 식으로 8%, 5%, 3%, 3.9%, 4%, 6%.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27분에도 다반지를 드렸죠. 비트코인 요런 구간에서는 숏 들어가면 되고 여기 구간 18960은 제가 오전부터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여기 이런 중요 지지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가 나온다. 떨어져도 맞고 한번 튕겨 올랐다가 내려와도 튕겨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꼬리 손절 잡고 롱을 쳐볼 만한 자리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차트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요런 정확한 차트 정답지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저희 특급 정보방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비트코인 정답집 예측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이 수익률 사이트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대회 순위가 다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총 상금 2천만원 상당의 수익금 대회 현재 1등 하시는 분이 3,400불 정도 벌어가고 계신데 현재 대회 3일 정도 진행했는데 벌써 3,492달러 약 49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실력 있는 트레이더 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도 계좌를 좀 불려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동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참여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21시 30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약 한 2시간 반 정도 이후에 굉장히 좀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일단은 지금의 흐름 자체는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은 어쨌든 결과 발표에 따라서 큰 폭의 반등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런 변동폭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된다. 위든 아래든 위로 가면 위로 갈 것 같은 자리에서 롱 진입해서 수익을 보면 되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 들어가서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 구간 이후부터 저는 이 랠리 8월 초반에 끝났던 이 상승 랠리 이후부터 정확하게 이제부터 선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빅쇼트 터지는 구간, 빅롱 터지는 구간 이런 이제 구간에서 길게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어쨌거나 지금은 짧게 그냥 먹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빙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현물을 박아놓고 구경만 할 것인지 그래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래도 이 비트코인 차트 안에는 파동이 있다. 이런 파동이 있었고 충분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런 파동에 하단에서 잡고 또 상단에서 숏 잡고 위아래로 발라먹었을 때의 수익률이 지금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현물 할 때보다도 지금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벽을 좀 허물어 뜨리시고 지금 단기적인 매매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세다. 그리고 물론 현물 장세가 오면은 현물도 또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보면 되죠. 다만 그거는 최소 내년은 가야 현물 장세가 온다.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손가락을 빨고 있기보다는 이런 최대한 단기 매매를 통해서 하루 200불 300불이라도 챙겨가는 매매 그런 게 또 쌓였을 때 월에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또 수익이 쌓일 수 있는 거고 본인의 매매 실력 또한 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지금 구간은 좀 우리가 장기로 포지션을 홀딩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매매로 그날그날 수익을 챙기는 게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방으로 뺐다가 하방 뺐다가 위로 날리는 이런 그림, 여기서처럼 뺐다가 날리는 그림, 이거를 좀 예상을 하는데 과연 이런 무빙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위든 아래든 기회가 오는 대로 수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탈 관리,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다. 날씨도 서서히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 일교차가 심한 만큼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영상 봐주시는 모두가 좀 돈을 복사하실 수 있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변동성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적은 금액 소액으로 고배율, 그러니까 크게 만약에 하방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하방의 끝에서 이제 고배율로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차라리 어차피 날려도 되는 돈으로 몇십만원 정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또 수익이 또 상방으로 터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비트코인이 좀 떡상한 지점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